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주거 환경 개선 일환으로 신통기획 등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후보지 6곳을 선정했는데요. 도봉구 창동을 공공재개발 후보로 지정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6곳입니다. 자치구별 후보지를 보면 구로와 금천구는 2곳, 관악과 도봉구가 각각 1곳씩 선정됐습니다.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는 공공재개발로 추진됩니다. 구역 면적은 오르동이 5만 3천 제곱미터로 가장 작고 도봉구 창동이 13만 5천여 제곱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신통기획 대상지는 노후도 등 주거 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 동의가 높아 이번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독산동 일대는 대상지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곧바로 정비 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도 발표했습니다. 도봉구 창삼동 501번지 일대로 앞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구역과 맞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상정 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이드 100서를 펴냈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례를 토대로 각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소상히 담았는데요.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들까지 모두 담았다.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 가이드 100서를 발간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의 첫 문장입니다. 실제로 100서엔 서대문군의 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정비사업 이권을 둘러싼 비리들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문제점 언급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보 요원 사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를 제한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개선안 등을 담았습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수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100서 책자는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누구나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대문구는 도정법 위반 등으로 부가현 3구역 조합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운영에 비판적인 조합원을 색출하며 내부 갈등도 불거진 상황. 서대문구는 부가현 3구역의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비대위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내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과 학업, 결혼 문제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정서 안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마음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중랑구에서 해당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150명.
상담은 크게 일반적 심리 문제에 관련한 A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B형으로 구분됩니다. A형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나 아니면 심리상담 분야 전공을 하시고 학사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A형을 제공하게 되고요. B형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1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심리상담 전공 분야에서 학사 이상 취득하시고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받으신 분들이 B형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일상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나 수면 패턴 혹은 식사량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혼자 노력하기보다 주변의 협조와 협력을 받아 함께 헤쳐나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혼자 독립돼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독립돼서 살다 보니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고 정부 지원도 열려 있으니까 찾아보면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중랑구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은 70명 이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지난해부터 마포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효도밥상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최근엔 한 어르신이 효도밥상 취지에 공감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마포구 효도밥상 사업. 현재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용률은 9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기부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성산동에 사는 변문희 어르신. 1948년 6살 무렵 수마가 덮쳐 집을 잃었고 한 달을 물만 먹고 지내며 가난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배고른 자의 서름을 잘 알기에 돈이 생길 때마다 주변의 이웃을 도왔다는 할머니.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식업과 파농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후 마포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규모는 빌라 한 채와 4억 2천만 원의 현금입니다. 고생이라는 건 17년 동안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 장마로 인해 가지고 남는다면 사회에 허전을 하고 싶어. 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 못한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써시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포구는 변문희 어르신의 기부를 계기로 효도밥상 수혜자를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또 올해 개소 예정인 반찬 공장을 통해 양질의 반찬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정말 마포에 사는 구민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말씀, 그런 유상 기부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문희 어르신의 마지막 기부는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신의 몸까지 온전히 기부하고 싶다는 변문희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지켜보던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송파문화재단에서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7m 길이의 대형 원화에 담긴 이야기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돼 또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전시장 풍경을 유승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독서는 물론 전시와 공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송파 구립 글마루 도서관의 새해 첫 야심작은 그림책 전시. 양면 길이가 7m를 넘는 아코디언형 동화책 속 주인공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기차에 올라 설레는 마음과 다정한 인사를 나눕니다. 강아지 가족과 사자와 코끼리 등이 탑승한 기차의 종착지는 한밤중역과 별빛마을역. 진솔한 이야기를
따뜻한 선으로 그려낸 작가의 작품 세계는 기차 모형 마을과 기차 마을 도서관 등 흥미를 더한 구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석촌호수부터 고대 이집트와 행복마을까지 아이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기차표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여행지를 적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풍년우랑 기차 타고 산으로, 동물이 사는 산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어지러이 놓여있는 작가의 붓과 물감, 그림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고심했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작품은 한층 더 친밀감 있게 다가옵니다. 진짜 너무 재미있고 너무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 자체가 이렇게 병풍처럼 펼치는 그림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책도 되게 더 자세히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도 여기에 기차도 구경하지만 그 기차표를 쓰면서 그냥 아이하고도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로 가득한 기차역 풍경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동화책 한 페이지에 담긴 그림과 이야깃거리는 전시장 곳곳을 장식하며 또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그리고 기차가 떠날 때 그런 어떤 다정한 인사,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설레는 마음, 기차는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과 관계가 있잖아요. 신년이니까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올해의 다짐과 어떤 응원,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아서 전시를 열었어요. 푸른 용회해,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동화책 전시로 주민들과 의미 있는 교감에 나선 송파 글마루 도서관. 따뜻하고 섬세한 작품 세계는 2월 13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작가가 진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1월 17일과 24일 잇따라 열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이중섭입니다.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중랑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선, 화려한 색채, 산들바람에 올라탄 꽃잎으로 코끝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작품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미디어 전시, 이중섭이 그린 사랑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영상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 더 체험감 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현대인들이 이제 유튜브나 AR 같은 기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본 전시를 관람하실 때 좀 더 이중섭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술, 가족, 고향에 대한 사랑을 3가지 섹션으로 구성했고 이중섭의 작품에 색다른 매력을 얹었습니다. 길 떠나는 가족의 이중섭의 모습에서 가족들을 환하게 맞이하는 그 미소와 손을 흔드는 그 동세를 추가해서 감성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섭섭해 보이는 풍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풍경으로 시작해서 마치 추억을 회상한 듯한 감각적인 붓터치의 화면으로 전환하는 영상을 추가해서 좀 더 극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실감 미디어 전시 중섭이 그린 사랑은 올해 9월까지 중랑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9만 대로 전년 대비 2천여 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유차는 4만 8천 대가 줄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LPG차 1만 1,000대, CNG차 477대가 줄었습니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는 전년 대비 5만 4천여 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4만 대로 가장 늘었고 전기차, 수소차 순입니다. 한편 서울시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2.94명 당 한 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잠실 돔구장 건립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MLB 국제사업 총괄 찰리 힐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돔구장 건립의 자문 협력 체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계기로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는 정규 시즌 개막전으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용산구의 수건 사업인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용산구 공약 사업 중의 하나로 지상철도는 지역 양분과 교통 체증 등 지역 발전 한계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용산구는 이를 통해 국제 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등의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지상철도 구간이 8km에 달한다면서 지하화될 경우 국제 업무 지원과 주민 공원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